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지난주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간을 마치고 다시 이번 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관세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블랙 먼데이에 2,400선이 무너지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목요일장에서는 2,445선까지 만회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2,400포인트 지지를 하면서 거래를 맞춰주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금요일장에서 2,400포인트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감을 했죠. 상방으로 크게 힘을 내기가 어려웠던 와중에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났었는데 금요일장에서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상호관세가 유예가 되긴 했지만 품목관세가 해결되지 않았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모습으로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이번 주에 643선까지 저점을 낮추긴 했지만요. 목요일장, 금요일장 이틀 연속 올라주면서 다시 7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하락 출발 보였지만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2%대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연속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이끄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죠.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까지 올리면서 재보복에 나섰지만 미국이 다시 한번 관세를 올리더라도 중국은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질지 이슈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변동에 계속 유의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이슈들 체크해드리면서 이번 주 대비하는 전략 함께 체크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한 국내 증시, 미증시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공략주로 관심주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체크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의 든든한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혼조세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투심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울었고 코스닥은 웃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간 모습인데요. 장 초반 2% 가까이 빠지면서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낙폭 크게 회복해주면서 2,430선 지켜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다른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갔죠. 하락세 보이면서 장 출발했지만 2% 가까이 급등하면서 690선 위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은 사자세 보였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7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팔아대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250억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이 130억 원 정도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해줬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관세 정책 발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 국내 기업 중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K태양광인데요. 사실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는 대단합니다. 전체 점유율의 80%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꾸준히 확대해온 기업들이 있는데요. 하나솔루션이 2023년부터 미국의 태양광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직접 제조하고 있고요. OCI 홀딩스도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실까요? 국내 외국인 카지노의 지난달 실적이 크게 뛰었습니다. 특히 국내 외국인 카지노 1위 기업인 파라다이스는 지난달 매출이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계엄 선포로 줄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죠. 이에 국내 카지노 매출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특히 시가 상위 종목들의 부진한 흐름이 눈에 띄었는데요. 반도체주 먼저 살펴보시죠. 전날 급등세 보였던 반도체주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하락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도 같이 약세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4%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주 셀트리온과 HLB가 약세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이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상호관세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급락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5%대 그리고 7%대 하락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강한 빨간불 띄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선박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HT현대중공업은 전날 10% 급등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6%대 상승 이어가줬고요. 하나오션도 5%대 상승 하나오션도 6%대 상승 이어가줬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더는 관세율을 높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관세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모습인데요. 이에 더불어서 양국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무역전쟁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다우존스 1.5%대 상승하면서 4만 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2%대 상승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도 2% 가까이 올라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M7 종목들 대부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메타와 테슬라만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대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3% 넘게 급등해줬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세 유예 소식에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보였죠. 반면 미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계속해서 폭락과 폭등을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들,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만나보실 분들 하단의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하시면서 편하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지난주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마치고 이번 주 한 주 시작하는데 어떤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 주말 이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지난주 증시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정신을 못 차리겠었는데 주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왜 4월에 웬 눈이 내리는지 벚구경하러 갔다가 네. 이 눈만 보고 왔어요. 네. 자, 그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우리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들과 종목들 안내를 드릴 거지만 더 중요한 더 중요한 정보들과 종목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이 안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잊지 마시고 꼭 입장까지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요즘 날씨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정말 큰데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시간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든든하게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박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 중국과 미국의 이 관세 전쟁이 일단락되는 듯한 분위기는 연출이 됐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오르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알겠지만 관세를 계속 서로 올려봐봐야 어느 네.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본인들만 이제 피곤해진다라는 걸 그쵸.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 이제 말쯤에 트럼프가 먼저 사실 손을 살짝 내밀었거든요. 네. 이제 좀 협상을 좀 해보자. 협상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중국 측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짝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야라는 것의 뉘앙스를 이제 사실 이 협상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꺼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관세 노이즈는 조금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노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있겠지만 점차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 확정 가능성은 이제부터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롤러코스터 주간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한 절반 정도는 좀 반등이 되지 않았나, 회복이 되지 않았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확실성에 대한 일부 해소가 되었던 시점에서부터 자, 그럼 여기서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사실 완전히 이제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시한부잖아요. 약 90일 동안의 연장 유예만 되었을 뿐이지 앞으로는 이제 상하원세 10%가 하한선인 상황에서 이 협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해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이른바 맞춤형 협상을 현재 진행 중으로서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 이 국가주석과 자신이 항상 잘 지낸다고 코멘트를 남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사실 이대로만 흘러가면 굉장히 좋은데 네. 항상 이제 트럼프는 말을 잘 바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항상 어느 정도의 의심은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조금 이따가 뭐 반도체 얘기를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주말간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해서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에 대한 면제 가능성을 조금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좀 와전이 됐는지 이게 확정이 된 것처럼 좀 이 이슈가 돌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오늘의 시장에서도 뭐 애플과 삼성을 비롯한 AA 반도체에 대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주말 새벽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관세 부과 대상 제외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내일,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해당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결정적인 부분들과 디테일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했었고 좀 한 번에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니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맞아요. 네. 시장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자주 취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지금까지 약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분명히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 자, 여기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악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주 이슈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일정이 굉장히 빼곡한데요. 일단 큰 틀로 본다면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얘기. 자, 첫 번째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이 경선 후보자 등록 기간과 이 대선 출마 선언식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SML과 TSMC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 기대감이 조금 작용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지난주 삼성전자 전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ASML과 이 TSMC에 대한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기록했을 경우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선방하는 수치만 기록해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밤에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점에서 반도체 위주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담으셨던 분들, 비중을 좀 확대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장에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것도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코멘트나 좀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꼭 입장까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일단 시장 저는 반등을 좀 바라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영역은 이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장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또 트럼프가 어떤 말을 뱉을지 여기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여러분들이 꼭 코멘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해서 스마트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장비와 같은 부분에서 관세를 예외로 허용한다, 면제한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주말 사이 애플을 포함한 엔비디아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죠. 하지만 또 오늘 새벽에 또 트럼프가 관세 예외는 오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어느 정도 변동성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말 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반도체 위주로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 점쳐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로 수급이 몰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굉장히 많죠. 대선 관련 이슈도 있고 경제 지표 그리고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까지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을 가져갈지 우리 시장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오늘 개장 전부터 전략들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는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닫힙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정말 다양한 전략들 오늘 개장 전부터 다 살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입장하시고 대표님의 전략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또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슈라기보다는요. 일단 기대감, 시장 네. 반등에 대한 조금 이용을 좀 해보자. 제가 이 첫 번째로 반도체를 갖고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주말간에 이 삼성과 애플에 대한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밤 금요일에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종목들이 다소 좀 반등을 크게 보였다라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 트럼프한테서 구체적인 얘기가 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좀 이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반등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밤의 관세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을 보일 것이냐 혹은 오늘 만약에 시장이 상승해 나오면서 반도체도 오른 가능성을 두고 여기에 대한 반납만 할 것이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장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위주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종목을 우리가 오늘 당일치기로만 살펴봐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을 딱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갖고 왔는데 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세 가지의 종목을 먼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볼까 해요. 이 세 가지의 종목에 대한 차트의 유형은 사실 비슷해요.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 한미 반도체나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과대낙폭되어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이라는 점이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제주 반도체 작년 2023년도 말부터였죠. 주가가 폭등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반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반등 구간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던 시점이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이던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주가의 폭등 이후로부터 반납됐고 반등, 다시 재조정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건드리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추세가 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과정 중인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에 앞서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바로 손절. 자,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잘못 잡아가지고 손절을 못한다? 그러면 하락 추세를 온몸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손절가를 분명하게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외 종목으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를 좀 얘기를 드렸었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2023년도 똑같이 한미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흐름 자체, 즉 히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매물대도 기존의 종목들보다 조금 덜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미반도체나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장주였다라는 이런 포인트가 있다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 매물대가 크게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타 종목들 대비 올라가는 것도 그만큼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종목 오늘 사실 지금 보면 대체거래소 즉 NXT에서 지금 거래되는 것들을 본다면 대략 4% 내지 3%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수급 말고 오늘 외적으로 뭐 정치나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반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들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 분명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세 가지 종목에 공략할 수 있는 힌트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21선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 개의 종목들 모두 21선에서 근접해 있는 시점이지만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최근의 고점들을 돌파할 가능성을 기회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오늘 반등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음봉을 만들어낸다면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좀 공략을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 이미 5%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공략할지 궁금하시죠? 자, 해당 방송에서는 이러한 디테일한 전략들은 제공해드리지 않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 한 번씩 살펴봐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이 반도체와 관련한 관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주말 사이 이슈들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오늘 관련주들 세 가지 살펴주셨는데요. 한미반도체와 제주반도체 차트상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폭등 이후 반납이 나왔고요. 상승 후에 재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큰 리스크를 피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오늘 가장 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퀄리타스 반도체 현재도 4% 넘게 상승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상장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한미반도체 그리고 제주반도체보다는 매물대가 덜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상승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그만큼 좀 쉬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 종목 모두 21선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최근 고점들 돌파할 가능성까지 보고 계시고요. 음봉을 만들어낸다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들마다 전략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챙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 주신 퀄리타스 반도체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법 찾아주시겠다고 합니다. 함께 잡아주실 예정이니까 하단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반도체에 대한 전략 당일로 바로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와 함께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정치 테마일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두 번째 이슈 정치 테마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의 시장의 큰 이벤트잖아요. 빅 네.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을 매일같이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테마와 정책 테마. 주말간에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다가도 축소되는 게 대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들이 쏠릴 가능성과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들은 어떻게 이 손절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익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대선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말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대는 막아야 된다. AI와 3강 과학 입국에 대한 대선 공약을 발표한 이슈도 있었고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14일 AI 반도체 스타트업 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 대한 불출마 이슈를 좀 하게 되면서 이 백의종으로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상대할 수 있는 게 이 국민의힘에서도 4강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었는데 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선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 중에 수급들이 이 3명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해당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일자가 점점 당겨지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딱 종목들이 있잖아요. 써니전자나 경능스틸, 오리엔트전공 각 대선 후보들 중에 유력한 대장주들만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리엔트전공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주로서 사실 대장주에 있던 흐름인데 일단 990원이었던 종목이요. 지금 19,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정치 테마주의 힘이겠죠. 대략 상승폭만 하더라도 1000%가 넘는 상승을 좀 만들어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지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슈로 이날 당시에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날 하루만 하더라도 VI만 하루에 10번, 20번도 걸렸던 종목인데 자, 그 종목 지금 흐름을 보면 충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죠?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끝난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지금 이 종목은 어찌됐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의 흐름이잖아요. 물론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한 번에 끝날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한두 번 정도의 파동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정치 테마주의 공략 팁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봉에 쫓아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는 기간이 걸려있는 이벤트잖아요. 재료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벤트들입니다. 한 번에 대선에 대한 출마를 하지 않는다, 한다, 안 한다.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주가의 변동성이 아직 계속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멘트를 남겨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리엔트 전공 만약에 혹시라도 고점에서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언제 물을 타야 되는지 혹은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직접 알려드리기는 어렵고요.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써니전자랑 경남스틸 같은 종목들인데 다 흐름들이 좀 비슷해요. 아시겠지만 사실 정치 테마주로서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뜸한 모습입니다. 지지난주 이후로부터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일단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던 대선 후보자들 관련주들이 사실상 지금 먼저 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면 미리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겠죠. 자, 지금처럼 딱 현 시점입니다. 그런다면 기존에 있던 대선 후보주들의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특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이 정치 테마로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하면 되는지 어디서 잡으면 되는지 코멘트 남겨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보셨던 오리엔트 전공, 파면 이후에 현재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기임에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작년 말부터 봤을 때 990원이던 주가가 현재 1000% 넘게 올라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두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파동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내가 고점에 물려 있다 또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잡은 게 맞는지 어떤 부분에서 물타기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써니전자와 경남스틸 다른 후보들 관련해서 잡아주시긴 했는데요. 이 종목들 모두 이번 주에 정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전략을 잡아보셔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오늘 바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관련주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4월 14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탄력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451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도 0.66% 상승한 700선 위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전부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 가까운 또 1% 넘는 상승률 각각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넘는 상승불 켜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1%대 상승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기아는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분위기, 상승 종목이 더 많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대 넘는 상승 보이면서 HLB를 뛰어넘어서 에코프로가 시총 3위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대 넘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휴질과 클래시스,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은 현재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아쉽게도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양시장에서 담아주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수 자체는 현재까지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시장 출발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네. 일단 뭐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여기에 대한 영향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정책주들이 먼저 좀 움직이고 있어요. 정책과 공약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민주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공약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대선 공약주들로서 AI주들이 먼저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AI 관련주로서의 좀 대장주의 흐름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본다면 뭐 TS 인베스트먼트나 DSC 인베스트먼트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살짝 드렸던 내용들이죠. 정치 테마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먼저 이 대선 행보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에 대한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실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의 이슈는 사실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부각됐던 게 DSC 인베스트먼트죠. 여기에 관련돼서 이번에 오늘 장초반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롯한 청투사들 오늘 흐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적으로 뭐 AI나 추가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다면 일단 히토류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왜냐? 일단 아시겠지만 중국이 아까 뭐라 그랬죠? 중국이 이제 미국이 관세를 더 올리더라도 네,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 그랬잖아요.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게 되냐? 자, 히토류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한테 조금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게 결국엔 히토류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히토류를 이 관세를 올리지 않는 대신에 히토류를 수출 통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17%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 외적으로 본다면 이제 후발주들 동국 RNS나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책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관세 관련주들, 관세 수혜주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봉에 무리하게 손절가도 전략도 잡지 않은 채 진입을 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필수로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고요. 내가 전략을 세우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략을 대신 세워드릴 겁니다. 어디서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박순신방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오늘 만약에 본다면 뭐 AI라든지 정책주, 공약주라든지 관세 수혜주라든지 지난주와 관련주들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힘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관세나 정치주들 여전히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박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출발 상황 현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AI 관련된 공약주들 또 정치 테마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AI 정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또 이번 주 이재명 대표가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방문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DSC 인베스트먼트 상한가에 직행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히토류 관련 주들이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더 이상의 관세는 올리지 않겠지만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은 통제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한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살펴봤던 AI 관련주, 정치 테마 관련주들, 히토류 관련주들, 그리고 관세 수혜주들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봉에 진입을 하시면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무리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필수적으로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종목들 잡을 수 있는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요. 무리하게 혼자 진입하려 하지 마시고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방에서 대표님과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잡을 수 있는 자리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될 의료 AI 관련 히든 종목,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대표님께서 전략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바로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좀 많이 올랐던 테마가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많이 조선이요? 조선도 조선인데 네. 지난주 좀 뜨거웠던 테마.
지난주에 뜨거웠던 테마, 네. 정치 테마주. 맞아요. 정치 네. 테마주라 이제 정책 테마주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랑 이제 뭐 영상 콘텐츠, 즉 웹툰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아시겠지만 정책 공약 관련주들은 사실 수급이 한번 쏠리면 엄청나게 많이 쏠려요. 그렇죠. 그래서 한두 종목만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이 필요사 AA 관련주들 상한가에 이미 들어가고 후발주들도 지금 다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돼요? 공약주들, 대선 공약주들에 집중을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대선 공약주들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측이 불가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측이 불가한 것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된다? 자, 입에서 뭔가 나올 때마다 힌트를 계속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입에서 나온 힌트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테마인지만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의료 AI 관련주예요. 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죠. K컬처와 관련되어서 뭐 웹툰이나 영화, 게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배경인데 전략 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세제 지원 공약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K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 관련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현 정부에서도 이제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K 콘텐츠로 중동 수출을 좀 넓히겠다. 두바이에 코리아 360을 조성하겠다. 이 이슈까지 조금 겹포제로 겹쳐지게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그리고 수급들이 좀 강하게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이것 말고도 그 전날에는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었는데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왜 올랐어요? 그 전날에는 자, 여야할 거 없이 다음 대선 공약으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게 탄소 포집이에요. 특히나 주말간에서도 이제 조선과 관련되어서 이제 탄소와 결합시킨 이슈가 좀 나와주게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탄소 포집 관련주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사실 뭐 K 콘텐츠 관련주들이나 탄소 포집 사실 공략해서 수익 본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봤거든요. 근데 아쉽겠지만 여러분들이 약 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도 지금 박스통신망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들 제가 또 알려드린다.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거냐. 지난주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재명표 기본사회 10대 정책단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 성장을 앞세워서 키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주거와 AI, 의료. 이 세 가지가 되는데 그럼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거예요. 바로 의료와 AI가 결합시킨 의료 AI 관련주를 살펴볼 겁니다. 자, 힌트를 좀 먼저 같이 드리자면 AI를 활용한 병원성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희귀질환을 이제 이 판독하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5분 만에 10만 명 데이터 분석 기술로 AI 신약 후보 발굴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공략을 본격화하는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의료 AI 관련주이면서도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AI 신약 관련주로도 붙어 있습니다. 재료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짧죠, 뭔가 캔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신규 상장주예요. 그러니까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 상장 당일날 음봉을 보여주게 되면서 대략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아마 이 종목 이름만 들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자, 이 종목이 그때 당시 저점을 찍고 나서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의 눌림목 이후 다시 고점을 탈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변곡되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눌림목이 만들어졌던 저점이 현재까지 깨지지 않는 지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눌림목을 받고 올라왔던 이 고점이 지금 더 이상 뚫지 못하는 고점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선을 지금 보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간단해요. 자, 아래만 내려오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위로 가기만 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 횡보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그 다음 포인트를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고점을 돌파했던 시기의 거래량,
두 번째, 고점을 재돌파했을 때의 거래량을 비교하면 사실상 굉장히 많잖아요, 거래량이. 자, 근데 세 번째로 돌파하려고 했던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때요? 자, 이날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어요. 왜? 자,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에서는 기존에 있던 매물들을 소화하고 매집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다면 그 흐름들을 이어갔을 때 사실상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 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로도 다시 한번 파동이 이어지고 있죠. 자, 파동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 꾸준하게 진행 중인데, 자, 거래량은 어때요? 기존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말라 있어요. 사실상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주가는 우리 모르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종목이 정치와 정책 테마주로서 공약주로서 수급을 받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 고점을 재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사실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많은 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차트 분석만 좀 해드렸지만 그러면 고점과 저점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팍스통신망으로 입장을 하시게 된다면 이 종목의 종목명과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진입을 하면 되는지 제가 전략가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대 정책단을 공개를 했죠. 그중에 주거와 AI 그리고 의료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이 중에 두 가지의 재료를 함께 가져가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바로 의료와 AI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만 공개를 먼저 해주셨는데 AI를 활용해서 병원성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5분 만에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AI 신약 후보라는 재료까지 함께 신약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까지도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 신규 상장주입니다. 박스권을 현재 횡보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는데 횡보가 지속이 되면서 매집이 완료되는 시점이 놓여 있습니다. 주가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책 테마주로 묶인다면 관련주들 함께 시세를 받아가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로 묶이는 순간 함께 재돌파 가능성까지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재료도 기대감도 차트상 흐름도 탄탄한데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방송 이후에 대표님께서 팍스통신망에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모두 챙겨가시면서 시장 대응 넉넉하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방송 이후에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는 QR코드가 굳게 닫힌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지금 출발한 지 17분여 흘렀는데요. 상승불을 확대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넘는 상승불 켜고 있고요. 아무래도 AI가 포착한 테마를 봤을 때도 퓨리오사 AI 언급해 주셨던 히토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치 테마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살펴주셨던 대부분의 테마들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불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시장 흐름 짚어주시면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지난주 과대낙폭됐잖아요. 시장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과대낙폭된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이 이번 주까지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노이즈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악재 해소로 충분히 시장의 추가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쉬운 건 이제 외국인의 수급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물에서는 여전히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매도세를 좀 완화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외국인이 유입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서 만약에 현 시점부터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저는 제 생각이지만 2월 달에 만들어놨던 시장의 분위기를 이번 주에도 충분히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트를 잘 준비를 해야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포트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이 부분들 제가 오늘 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모든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 팍스통신방에서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